네. 우리 팀장님이랑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음. 주제는요. 와 이거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난다. 그렇죠. UAM 관련해서 네. UAM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도심 항공교통이죠. 네. 와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무기화 LPG 관련주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저희는 뭐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더 네네. 찾아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UAM 이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 아니냐 뭐 이런 저 주변에 물어봤어. 친구한테 너 UAM 아니야?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왜? 너 끊어라 하고 바로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래서 UAM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 UAM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딱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3분 드립니다. 네, 시장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자, 그럼 현재 지금 312분 보고 계시는데 네. 3분 안에 200대로 떨어진다. 바로 끊습니다. 냉정하게 갑니다. 네. 자, 그 시장 얘기 좀 잠시만 3분만짜리 딱 네, 드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와, 드리고 싶은데 안심. 네. 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시장 얘기를 좀 다시 드렸었잖아요. 네. 시장 맞습니다. 중요한 맞습니다. 자리라고. 네. 그 마찬가지인데 그 뉴욕 증시를 보면은 이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가 좀 바뀌었다고 좀 안 보여요?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연준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업 실적으로 약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본 시선이 약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본 네네. 시선이.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게 지는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싹 새롭게 이제 기업 실적을 본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물론 악재가 맞는데 네. 네. 이게 어쨌든 미국적 얘기거든요. 네.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소비 깜짝 증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던 건데 네네네. 기대 여기 제가 하도 많이 가서 얘기해가지고 여기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 혹시 네. 여기서 얘기했나요? 기대 인플레이션 했어요. 네, 하신 것 같아요. 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신규 주택도 21% 폭등 그리고 PCE 가격 지수 40만 원 최고 40년 만에 최고 네.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파월이 빅스텝을 받게 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5월달에 0.5% 하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네. 사실인 거고 이제 어쨌든 파월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게 된다라면 물가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져요. 네, 그리고 네, 네.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 미국 국채만 보는데 우리나라 국채 동향도 볼 필요가 있어요. 3년물하고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4월 10일, 13일 전후로 해서 이제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봤던 그 물가 그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 밴드에 이제 접근해서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3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내려온다라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 산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누군가 산다라는 건 우리나라를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고 있다는 거.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올라가는 것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간 것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팔고 나간다.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한국을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나라가 달러 대비 약한 통화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환율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나빠서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 만약에 나빴다라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현대차, 삼성전자 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오늘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네. 지난주처럼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조금 걱정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반갑게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어지는지 그거 좀 봐야 되겠죠. 이어지게 된다라면 기분 좋은 대형주 상승가 될 것이고 그게 없다라면은 또 이제 테마라든지 정책 관련주를 가지고 이제 테마 장세가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 해서 박스권 또
박스가 또 갇혀버리는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코스피 2620포인트가 어쨌든 강력하게 하단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네. 막 그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시지 네네. 않을 정도긴 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4%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딱 팀장님께서 딱 첫 줄에 강조를 바로 하셨습니다. 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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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좀 사이비 교주예요? 안심하라. 내가 정태근이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거 짤 잘 나오겠는데. 쇼츠. 저것도 쇼스 나오겠는데. 자, 그럼 팀장님이 안심하라. 우리 안심하라. 어.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거 짤 잘 나오겠어요. 쇼츠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쇼츠는 저도 보고 웃었어요. 야, 우리도 꾼 다 됐다. 꾼. 그러니까 쇼츠까지 만들어주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해주시니까 그렇죠. 진짜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거죠.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표면적으로 나온 숫자를 볼 게 아니라 그 숫자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정말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점심 다 안심 돈가스로 갑니다. 점심까지도.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너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좀 약간 지나치지 않았나. 지나쳤어. 알았어. 이제 우리 빨리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해인 관련돼서 유해인. 한번 우리 팀장님 또 많이 조사를 해오셨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쭉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지식 채널 많이 봤어요. 역시. 많이 봤어요. 일단 UAM 네. 뭡니까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서비스형 운송 수단이니까 우리가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고 이제 최근에는 킥보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면 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항공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저고도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라든지 그리고 비행기처럼 높은 고도가 아니라 말 그 저고도에서 이제 도심 내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 내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외곽까지 외곽까지 물건이 아닌지 사람을 실어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지? 요즘 조금 소음이 덜한 헬리콥터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소음이 같아요. 덜한 네, 헬리콥터. 네. 근데 지금 이거를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거 보셨죠? 네. 이게 미군 그 다목적 수직 이착륙기인데 네. MV-20이라고 오스프리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서 모양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랑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지금 나와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컨셉 공개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네.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현대차에서 네, 만든 UAM이군요. 현대차에서 이제 구상하고 모형으로. 있는 구상하고 있는. 근데 요 모양에서 한 스타트업이 한 150개 기업이 있는데 네. 요거 모양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UAM이 결국에는 여기서 출발을 한 거죠. 오스프리. 여기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모델이 출시가 돼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애플 잡스가 스마트폰을 아이폰 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정의가 생겼잖아요. 네. 외관에 대한 정의. 그렇듯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는 오스프리와 비슷한 이런 모습들이 되게 줄을 좀 이루고 있는데 뭐 여기서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외관적인 모습 윤곽이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소음이 작은 헬리콥터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헬리콥터의 단점이 있죠. 네. 더럽게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진짜 전쟁 난 것 같아. 네. 그죠? 되게 시끄럽고 뚜구뚜구뚜구뚜구. 맞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 남자들 다 군대 가서 아시겠지만 네. 헬기 지나가면 무슨 전쟁 난 것 같거든요. 네. 시끄럽죠. 그리고 도심에도 가끔씩 한 번씩 지나다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소음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 소음 문제 더 작아져야 될 거예요. 더 작아져야 될 거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 문제. 안전 네, 문제. 네. 한해 떠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무인이 아니라 윤이 나올 건데 이게 항공기 조종 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할 건데 그거를 운전 면허처럼 남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해결이 돼야 될 문제는 이제 소음하고 안전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UAM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범 운행들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또 규제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현대차 네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걸 미국까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합작법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모셔널. 네.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닉스에서 말 그 진짜 무인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피닉스에서 네네. 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내년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시작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무인으로 가기 전까지 유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문제들 이게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관심이 더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부적 차원에서도 그쵸. 차기 정부에서도 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5년에는 상용화시키고 35년에는 네네. 대구까지 간다. 그리고 네. 이러면서 이제 기술 로드맵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300km까지 가능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미국의 조비라는 회사가 있고 조비 그렇죠.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독일의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지금 300km까지 운행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300km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 대구까지 가능한 거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100km 이상 못 가요. 배터리 문제 그래요? 때문에. 그 최근에 이항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중국에.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도 35km 가요. 35km 와. 근데 걔는 그 1인 드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 그 말 그대로 말씀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유인 드론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모양인 거죠. 그래서 모양도 보면 진짜 드론 같아요.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UAM 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항 같은 회사들은 현재 그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지금 유니콘 기업 두 개, 선도업체 두 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조비 그리고 릴리움 이 두 기업인데 이 두 기업도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 이 동력 기술,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가다가 배터리 방전돼갖고 하면은 슝 이거 너무 무서워. 되게 무서운 네. 얘기를 되게 되게 무서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롯데월드 온 것처럼 슝. 역시 상남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탈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이것도 이게 그래. 실컷 다 좋게 설명했고 전 안 탈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날씨가 추워질 때 방전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UAM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UAM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은 EV 툴이에요. EV 툴. 네, EV 전기 툴. 수직 이착륙기. 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날씨가 추워졌을 때 발생되는 방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 충전 어떻게 시키며 방전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추울 때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도 배터리 방전돼 가지고 점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것처럼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다가 슝 안 되려면은 이제 이 방전 문제, 배터리 문제가 확실해질 때까지 저는 안 탄다라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도 지금 아직 생각이 없는 게 그 예. 문제가 이제 확실하기 전까지 뭐 충전소에 어차피 주유소 있잖아요. 음. 거기다 한쪽에다가 충전기 하나 꽂아 놓으면 돼요. 네, 그럼 네. 거기서 충전하면 되거든요. 저기 네. 주유소가 몇 개요 도대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방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 뭐 저는 네. 고려할 생각이 없고 어쨌든 뭐 2025년도에 뭐 정부에서 한다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규제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그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음. 과연 이거를 쉽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네. 서대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문제, 배터리 문제. 방전도 그래서- 문제지만은 어쨌든 지금 하이니켈 방식이라 가지고 이제 배터리 성능을 올리고 있는데 네. 하이니켈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네. 화재, 화재. 충격에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서 화재 발생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게 또 하이니켈 배터리가 좀 지랄 맡은 게 네. 왜? 갑자기 그냥 표준어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순간 그러니까. 네 했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었는데. 이게 아. 지랄 맞은 게 뭐냐면 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진화가 안 돼요. 온도를 낮춰서 진화를 해야 돼요. 네네. 거기다 소화액을 뿌리잖아요. 네. 2차 폭발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네. 상당히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아요. 물론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네네. 어쨌든 3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마련했지만 네네.
중요한 건 300km 가고 또 충전하고 가려면 계속 시간이 걸잖아요. 그렇죠. 그럼 왔다 갔다 자주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택시처럼 자주 이용을 하려면은 택시가 한 번 충전하고서 손님 내릴 때마다 충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충전 하루 쓰잖아요. 네. 어쨌든 앞 그 배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배터리가 떨어질 건데 네네. 그러면은 배터리 용량이 성능이 올라가고 용량이 올라간 게 낫지. 이걸 내리면 충전했다가 내리면 충전했다. 물론 급속 충전 기술이 나오겠지만 네. 그 시간이 소비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탄다라는 거죠. 안 탄다. 지상으로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 거죠. 지상으로.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 그 팀장님 만약 지금 하이니켈 네. 이게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다 음. 배터리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 원료 공급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UAM도 보니까 지금 네. 만약 지금 이 배터리를 쓴다는 거 제가 이건 처음 알았는데 공부를 제가 많이 안 해가지고 이쪽은 근데 이 배터리를 쓰신다고 하니까 그럼 뭘 쓴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다 이게 뭐 기름을 쓸 수도 있는 그쵸. 거고 항공유? 네, 뭐 아무 그런 거 쓸 수도 있는 거고 잘 음. 아직은 제가 그럼 아까 완벽하게 오스프릴 타지. 알아본 거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그 배터리는 향후에 수요가 더 커질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원료 보급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제가 네네. 많다고 많이 들었고 그쵸, 지금 문제 뉴스도 많이 많아요. 나오고 네.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료 공급의 수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구체 쪽으로 진출하는 게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전구체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뒤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냐? 중국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극재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코프리움 얘기하면서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게 전구체예요. 그 전구체에다 리튬을 섞은 게 양극재거든요. 근데 이 전구체는 좀 전에 말했던 그 삼원계 배터리, 네. 그러니까 NCA,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란지, 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지 이거를 밀가루 반죽처럼 반죽을 해서 만든 게 전구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75% 가량 거의 90%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지금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전구체 안 줘, 우리는 그냥 잣대는 거죠. 와. 왜? 잣대를 된다. 잣 몰라요? 아, 잣대를 된다. 잣 몰라요? 자, 이거 수정과의 잣. 네, 그러니까 잣이 그 얘기한 거예요. 작아진다. 그만. 왜 그러세요? 난 그 얘기한 건데. 이해했습니다. 잣댄다고요, 잣. 네. 자, 지금 어쨌든 배터리 관련해서도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많이 와주고 계시고 콩또야님도 처음 와주셨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OMG님이 시청자 많아져서 5월 첫 방인데 너무 좋다. 우리 그렇네요. 또 초기 주주분이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배당 받으시나요? 네, 이분 이제 배당 들어갑니다. 초반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누르면서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근데 마무리 못했어요. 마무리 뭐. 그래서 그 원료를 그래서 그래서 거기 되는 황산 니켈 있잖아요. 음. 황산 니켈은 지금 고려 안에 자회사 캠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캠코라는 회사가 황산 니켈을 만들고 있고 음. 그리고 에코프로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CNG 맞나? 아,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를 통해서 예, 배터리 재활용하고 전구체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GS건설도 그 신성장 동력으로 현재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포스코케미칼 네, 네. 전구체 사업 진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행돼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안 팔아 이러면은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거를 국산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국산화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 게 근데 저는- 리튬이나 이런 소재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 근데 세계적으로 포스코가 봤을 때. 리튬 강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산도 얼마나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는지는 글쎄요, 그게 좀-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예전에 90년대 석유가 한 20년, 30년 남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충분히 중요한 여력은 건 되려나?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재활용 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다 쓴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추출하는 건 재활용이고 이 그 2차 전지 다 쓴 걸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네. 전기 저장 장치 ESS ESS. 그쪽으로 쓰는 건 또 이제 재사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는 차츰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료 문제는 해결될 건데 중요한 건 성능. 아. 이걸 얼마만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300km가 아니라 600km 왕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갔다가 내려가 배터리 방전되고 서가지고 한 10분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 바쁜 사람들 빨리 타야 되잖아요. 저는 우주가 좀 개발이 되면은 네. 원료 공급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네.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한번 여쭤보시죠. 그러면 네. 이제 결론적으로 네네. 이런 UAM 관련 사업 관련해 가지고 또 관련 주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되게 이게 음. 불안정하고 네네. 위험하고 네. 좀
이게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할 때는 어, 약간 UAM 네. 관련해서는 아직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솔직히 꿈인 거죠, 꿈. 아, 꿈인 거고 해외 쪽에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회사가 조비라는 회사인데 네. 이게 지금 스펙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올해 네. 상반기에. 그래서 혹시 뭐 UAM에 관심 있으면 국내 기업보다는 조비라는 회사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잘 같아요. 알아. 그래서 음. 이 회사를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그 조벤 비버트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조비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네. 그 우버 에어택시 사업 부분을 인수해가지고 이 UAM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벤 비버트라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혹시 고릴라 팟이라고 아세요? 고릴라 팟? 네,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갈 건데 네. 그 고릴라 팟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그 쇼핑몰에서 저거 캡쳤던 거거든요. 네. 저거 그거 뭐 고정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여기 보면 스마트폰도 고정하고 저기 조명도 고정하고 이렇게 하고 돼 있잖아요. 저거 실제로 엄청 많이 쓰는데. 네. 저거 하나 가지고 1년에 2,500만 불을 번대요. 아, 그래요? 저거만 팔아가지고 2,500만 불을 번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팔아가지고 만든 회사가 UM 이 조비라는 회사인 거예요. 아, 진짜. 저걸 팔아서 얘 조비라는 회사를 만든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릴라 팟을 팔아서 번 돈으로 그 조비 그 UAM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조비 UAM에 들어가는 동력을 공급하는 네. 전기 모터에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거기에 돈을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그 미국 연방 항공청에 이제 뭐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이제 2024년부터 서비스를 예정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1.6kg당 4달러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네. 그러면은 환율로 한 4,400원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택시 진짜 오랜만에 최근에 한번 탔는데 네. 네. 기본 요금이 3,900원이더라고요. 맞아요. 비싸요. 그쵸. 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2,800원이거든요. 아, 그럼 말 달릴 텐데. 말 달릴 텐데 그거. 그러니까 2,800원 봤는데 2,800원 때 마지막으로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3,900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택시가 3,900원이고 이게 만약 상용화돼서 1.6km에 4,400원이면은 아마 택시보단 그걸 타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정도 요금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먼저 시원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4개 도시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여기서 이제 2024년부터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한대요. 실제로? 네, 네. 와, 그럼 날라다닙니까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 미국이 땅땅은 없잖아요. 네. 그 넓은 평야에서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날아다니면서. 아, 진짜. 네, 그래서 300km까지는 운용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콘 기업 중에서 어떤 선두 업체 2개 그래서 독일의 릴리움과 그리고 이제 조비 이 2개 회사 있는데 아무래도 조비하고 릴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 상장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UAM 관심 있으시면은 차라리 제가 볼 땐 국내보다는 해외 쪽 조비 이쪽으로 한번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UAM을 하려면은 자본이 최소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조 네. 정도 필요한데 많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기업이 이제 요 조비라는 회사예요. 조비. 그래서 UAM계 테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도 주워 들은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네. 방송에 많이 보고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근데 조비 같은 경우도 한 번 충전하게 되면 240km예요. 한번 충전하면 240. 그래서 앞으로 이 그래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숙제가 있다라면은 이제 유인 드론에서 무인 드론 넘어갈 건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도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각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뭐 엇갈리긴 해요. 뭐 자율주행이 먼저 될 것이다. 아니면은 UAM이 먼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뭐 조비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될 거다 얘기는 하겠죠. 네. 그런데 일단 결국 무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유인 드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 UAM 쪽으로 그러니까 마스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마스 서비스. 네, 모빌리티 에즈 어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운송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시 네. 같은 서비스형 운송 수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스 서비스로 가려면은 마스 서비스 결국 무인 드론을 갈 건데 그러면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지금 어쨌든 이 무인 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과도 이제 조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비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가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 원래는 현대 쪽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현대가 좀 팽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쉽게도 팽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요타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릴리움은 이제 중국의 텐센트. 텐센트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뭐 기산텔레콤에 이제 베셀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베셀도 의미가 없는 게 베셀 자회사인 그러니까 베셀이 지분 한 에어로스페이스. 46% 네. 갖고 있잖아요.
그 회사인데 그 회사 상장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배설이 나가리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카카오 게임즈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배셀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배셀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IPO 준비하게 되면은 거기 공모주 투자해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나요. 네, 그렇죠. 뭐 진짜 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국내 쪽에는 아직까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자율주행 쪽으로 보는 게 낫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조비 팀장님 조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뭐 최초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란지 뭐 뉴스 채널 통해가지고 계속 긁어 모아가지고 짜집기 한 거야 솔직히 근데 말씀하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는 분은 또 네네. 잘 없으니까 UAM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이들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자. UAM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조비 또 음. 이야기해 주셨고. 네네. 아, 너무 안타깝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우리 LPG 얘기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 LPG 그 팀장님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LPG 관련된 그 지식 짧게 하고 네네. 관련주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PG 관련주. 네. 네. 그 사실은 제가 LPG보다는 MPG 이제 이유를 좀 준비하자라는 이유 때문에 준비를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사회적 현상하고 사회적 현상의 테마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비동조화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를 예를 들게 되면 2010년 3월달에 코로나 발생되면서 제일 먼저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뭐 유압, 음압병실 이렇게 네. 관주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올해 3월달에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동조화 이제 네. 사회 현상과 테마가 이제 멀어진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아, 네. 그러면 뭐 LPG라든지 LNG라든지 뭐 그리고 뭐 사료인지 비료 같은 것들도 이제는 이제 지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동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을. 다음.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전 제가 제일 빨리 생각했다 생각했는데 벌써 움직이는 게 전후복구,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네, 네, 전후복구. 전후복구.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데모는 이틀 정도 상한가가 갔거든요. 네. 아, 그래서 맞습니다. 데모 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럽에 벨기에에 법인이 있어요. 네, 네, 현지 네. 법인. 그래서 거기에 유압 브레이커를 판매를 하고 그 AS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게 독일의 스킨케어라든지 노르웨이의 하이맥스 같은 회사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테마로 엮으면 엮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전후복구를 하게 되면은 그 관리 건설주뿐만 아니라 건설기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알겠지만은 폐허된 건물들을 이제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폐기물 네. 처리. 네. 그거를 철거해야 되잖아요. 네. 철거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폐기물 관련주, 인선 ENT 같은 것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보면 앞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인선 ENT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그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엮으면 엮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네, 네. 테마라는 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어쨌든 영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건물들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냥 와, 저래요. 하네, 진짜. 네. 그러니까 저거를 철거해야 되면 다 폐기물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좀쓸 수가 그리고 없으니까. 예, 조금 전에 데모란 회사는 이제 굴착기 앞에 이게 유압 브레이커예요. 네. 이게 유압 브레이커인데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게 국내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매출 상당히 높아요. 인도네시아? 근데 유럽에도 어쨌든 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 요런 건설기 관련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LPG란지 사료란지 비료 여기에 묻혀 있지 말고 미래를 네, 갖지 네. 말고 이제 다음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이미 시장 개인 투자자분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빨리 움직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전후복구가 움직여 있고 근데 아직 폐기물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아, 다행히도. 최초 공개. 네. 여기서. 그 전후복구 뉴스가 나오긴 얘기인데, 하더라고요. 네. 네. 폐기물 얘기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관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웨스트 매니지먼트. 네,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근데 이건 지주 회사고 네. 요 회사의 자회사가 네.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인선이엔테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1,500원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폐기물 관련해서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인선이엔테란지 코엔텍이란지 KG ETS란지 이런 것들 보면 되고 해외 쪽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미래를 지금 지나간 얘기도 지난 것도 이제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지나간 LPG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게 되면은 전후복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와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또 나올 겁니다. 뭐 계속 또 나올 거예요 테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이 드리고 싶어서 오늘 LPG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아, 그래서 LPG 관련해서 파헤치는 것보다 여기에 파묻혀 있지 말고 네. 그 이후 그 네. 다음을 그렇죠. 또 대비하는 입장에서 다음 테마가 뭐가 될 것인가. 네, 뭐가 될 네. 것인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후복구 그리고 뭐였죠? 폐기물. 폐기물. 전후복구랑 폐기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시멘트는 네. 이미 본 겁니까? 시멘트는 이미 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부각이 됐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음. 전후복구보다 시멘트가 더 빨리 보여주는 그것도 건데. 갈 건데,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음. 물론 언급이 안 된 것보다는 언급이 된 것보다는 안 된 것들이 좀 더 강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시멘트도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멘트도 생각을 했는데 이미 언급이 안 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폐기물이라든지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됐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포인트를 하긴 언급이 많이 안 됐었으니까. 네. 자, 그렇게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이게 월요일이 저는 네. 그래서 사실 장이 조금 안 좋아도 막 걱정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대비책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또 지켜봐야 되는지 이런 걸 짚어주시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월요일 한 주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장이 지금 네. 시장이 그 크게 0.6%. 크게는 안 빠집니다. 네. 오,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자,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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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셨고요.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줄이고 우리 팀장님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송 대표님도 좋은 아니야. 얘기니까. 저는 팀장 얘기 듣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자, 다음에 저희 우리 모닝 라이브가 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팬들이 많이 생겨주신다면 저희가 뭐 어떻게 야, 이거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면서 채팅창에 그러니까. 놀러 오네요. 태치에도. 안심하라요. 히트 쳤어. 히트 쳤네. 이거 나왔네. 히트 쳤어. 일단 유행 하나 만들었네요. 히트 쳤어. 자, 다음에 이제 저 다음 주 올려 나올 때 소개할 때 안심하라. 이거. 그러니까 안심하라 교주님으로. 안심교로 갑니다. 안심교. 자, 안심교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안심 교주님. 교주님, 자 정태- 정교주님 모시고, 정교주님. 자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